안녕하세요. 저는 내면아이의 도구 역할을 맡은 배우 김주원입니다. 오늘은 다른 배우분들의 질문을 들어볼 텐데요. 편하게 오셔서 질문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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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지냈어요? 아, 네. 네네네. 네, 질문 좀 드릴 거 예, 있어가지고.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굉장히 편하네요. 음.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도부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도구. 네. 네. 이 초등학교 교사로서 이제 역할을 잡으셨잖아요. 예. 이 도부가 초등학교 이제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떠한 필살기의 주문 이런 것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구축한 역할상으로는 네.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좀 무서운 태도나 좀 강압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좀 문제가 생겼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네. 1대1로 면담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제가 겪었던 그런 것도 있고 네. 이 인물 자체가 누군가에게 좀 다 좋고 다들 따르고 좋은 존경심을 받는 인물이고 싶어서 강압적인 태도보다는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서의 문제점이 뭘까 파악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합주기가 됩시다. 약간 이런 거라든지 뭔가 이 친구들한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까요? 일단 뭐 소품상으로 만약에 학교에서는 네. 종이 있다면 종을 찾겠지만 우리가 역할을 뭐 연극을 하면서 네. 종을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애들한테 많이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손뼉을 칠 것 같아요. 자 얘들아. 와, 되게 재밌네요. 재밌는 걸 바라셨어요? 아, 네, 제가 말했던 방향이 다르긴 한데. 그럼 혹시 어떤 게 좋을까요? 저한테 네. 지금 역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까 이제 어린 시절에 도부가 겪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상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이제 와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한다면 어떤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때 그 친구들 얘들아 잘 지내고 있지? 나도 잘 지내고 있어. 그때 당시에 너희들이 했던 게 되게 악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아. 왜냐면 그냥 그거는 그때 당시에 하나의 그냥 재밌는 거리였으니까. 하지만 다음에 또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때는 한번 이해해보고 조금 잘 대해줬으면 좋겠어. 지금에 와서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지만 그때는 꽤나 원망을 했었던 것 같아. 하지만 보다시피 잘 자랐단다. 네, 잘 잘하셨네요. 편하게 질문하세요. 되게 긴장 풀고, 긴장 풀고. 되게 불편한데요. 그렇다면 이 배우로서 김규원 씨가 네. 이제 저희가 내면 아이를 찾아보는 과정들을 인식하는 과정들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하고 나서 나는 뭔가 정서적으로 발전했다라고 느끼는 점이 있을까요? 정서적으로 그 전에는 사실 나의 어떠한 이게 치부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굳이 얘기를 해야 되나? 난 그걸 얘기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굳이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혹시나 프레임이 씌워지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차피 내 곁에 있는 나의 사람들이라면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도 다 좋아해 줄 거고 언젠가는 이걸 내가 털지 않으면 다른 일에서 다른 방향에서 또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뭔가 이런 걸 얘기하고 내가 내면아이적으로 조금 다가가면서 더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된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계기였네요. 저희 그쵸. 작업이 뜻깊고 말씀하시는데 또 너무 마음이 조금 몽글몽글해지는데요. 낙서를 하고 계시는데. 아니요. 아니요. 네네. 도구 역할로서 또 물어볼게요. 네. 이게 도구라는 역할이 이제 평소에 가장 공감하거나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그게 좀 궁금하네요. 도구로서 네. 좋아하는 노래 한숨. 왜냐면은 뭐 인물적으로 또 누군가에 대한 공감을 들어주고 치유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했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에 물론 도부가 좋아하는 노래에 네. 그 한숨이라는 노래 가사가 음, 누군가를 되게 위로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가사라고 생각해서 왠지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 도부가 네. 굉장히 그 노래를 잘 부를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소절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러고 넘어갈게요.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네, 더 하셔도 돼요. 더 할까요? 네. 다음 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이제 도부가 이제 그 극 중에서 모임이 이제 어쨌거나 갈등으로 좀 깨졌잖아요. 네. 이 도부님이 그 카페 장르로서 다음 모임을 다시 주선하게 될까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어쨌거나 이 극에 제가 좀 참아왔던 불만을 표출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의 어떠한 그런 다른 민낯이 보여졌기 때문에 다른 모임을 만들거나 다른 모임에 가입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모습이었겠군요. 예. 유종의 미가 없으신 편. 뭔가 그렇게 좀 다른 충격을 받았을 때 네. 그거를 마주하고 이겨내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회피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노래도 듣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뿅. 안녕하세요. 제이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라마 잘 봤습니다. 네. 편하게 한번 질문 주시죠. 네, 질문을 들고 왔는데 먼저 도부 역할 중에 배우 김규현 씨와 같은 점과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부라는 역할은 일단 비슷한 내면 아이를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상처로 인해 좀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고 어떻게 보면 좀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런 거 있잖아요. 착한 아이 뭐 증후군 이런 것처럼 좀 내가 원치 않지만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위해 분위기를 그거를 맞춰주는. 그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점은 도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회피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참다 못해 표출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얘기하는 편이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회피한다기보다는 차라리 부딪혀서 그냥 해결의 끝을 보는 게 좋은 성격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다 말하고 풀고 싸우고 네. 싸우고 예. 싸우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눈을 왜 그러면- 끄겠죠? 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웃겨?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다른 점이 좀 있어서 힘들었을 텐데 도부 캐릭터를 연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점. 도구 캐릭터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다른 사람이 싸우는 장면이나 다투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중재를 하고 그 안에서 화가 점점 쌓이고 불만이 쌓이고 마지막에 그런 것이 다 포함된 감정이 터져야 되는데 그거를 쌓아가는 과정이 아무래도 뭐 제일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 터트릴 때를 위해서 계속 네. 쌓아오는 게. 네, 쌓아오는 것이. 잘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도구님은 어쨌든 선생님이 됐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이 되려고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이럴 때에 부모님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셨을 텐데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부모님은 제가 설정하기로 저는 막내 거든요. 막내예요? 네, 몇 형제가 어떻게 되시죠? 이남 중 막내입니다. 이남 중 막내면 그냥 둘째네요. 네네. 이렇게. 이남 중 막내인 둘째로서 네네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화목하게 잘 자랐던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다. 부부는 부모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 평온하다.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도 맞벌이셨지만 그 맞벌이로 인해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이라는 상처가 생겼을 거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뭔가 상처가 생기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다양한 내면아이적인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친구와의 관계를 잡았고 거기서 뭔가 복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에 집중적으로 내면아이를 보여주는 게 더 확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상처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선생님이 되는 게
사실 요즘에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되기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었던 뭐 비결, 뭐 공부 방법,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국영수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아, 그런 예. 위주요? 그리고 특별한 뭐 학원이나 뭐 과외를 받지는 않았고 그냥 되게 인텔리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원래 자체가 타고날 때부터 똑똑하다. 똑똑하고 좀 한 번 말하면은 잘 알아듣죠. 그리고 굉장히 영리한 친구입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끝인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분이시고 막 박학다식하실 텐데 그렇다면 도부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책 한 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부가 가장 좋아하는 책. 네, 배우 김규현님 말고 도부가. 도부가. 네. 그 사실 책의 저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저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남들보다 잘할 수 없다. 진짜 있어요? 네, 진짜 있어요. 그 도부가 주변에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책인데 도부라는 인물은 우리 작품상에서 굉장히 좀 재미적인 요소지만 이렇게 모방을 하고 모방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재미를 주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던 동료 교사들이 그런 책을 선물해 준 것 같아요.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남들보다 잘할 수 없다. 그 책을 읽고선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아,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선물을 해줬는데 네. 살아라 하면서 해줬는데 똑같이 모방을 하는 도부.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막내 민정 배우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초등학교 교사 너무 딱딱하니까 조금 네? 편하게 아, 숨 쉬고 긴장 푸시고 편하게 질문하세요. 네, 초등학교 교사를 몇 년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3년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적응하실 때구나. 네, 되게 베테랑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이제 좀 조금씩 뭔가 알아가는. 혹시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지셨을까요? 공부를 했다면 더 열심히 했다면 수의사라는 직업을 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유기동물 아니면 뭐 동물 구호 협회 뭐 이런 곳에서 좀 일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거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면화적으로 상처를 받으면서 동물이라는 그런 생명에 많이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나를 조건 없이 좋아해 주니 그래서 동물 관련 직업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닉네임이 도부신가요? 예. 평화랑 관련된 그런 동물들을 사랑하시니까. 아까 도부의 닉네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도부라는 인물이 비둘기라는 네. 뜻이에요. 비둘기가 우리가 알기로 평화의 상징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인물이 하고자 하는 어떤 성격, 그런 평화적인 느낌, 누가도 다투고 싶지 않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싶은 마음 그런 걸 담아서 도부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다음 질문 주시죠. 네, 혹시 닉네임처럼 평화를 좋아하는 계기가 있나요? 저로서요? 아니면 도부로서? 도부로서. 도부로서 평화를 좋아하는 계기. 평화를 좋아하는 계기는 그런 내면화적으로 어떤 상처가 있었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 남들과 다투지 않고 좋은 이미지를 가져간다는 뜻에서 이제 평화를 좋아하게 된 거죠. 평화를 추구하는데 마지막에 화를 내셨잖아요. 네네. 그런 점은 후회하시진 않을지. 그런 도부로서 마지막에 그런 분노가 표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되게 후회하고 본인한테 또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시 우리 멤버들을 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모임장에 부담감은 있었나요? 모임장으로서의 부담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는 거에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모임장으로서의 어떤 부담감 그런 것보다는 잘 이끌어야겠다라는 더 부담감이 컸죠. 왜냐면은 저번 제가 설정하기로 이 도부라는 인물은 전에 있었던 글쓰기 모임에서 한번 이렇게 와야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조금 더 부담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도부는 글쓰기를 주로 언제 하나요? 도부는 글쓰기를 집에 가서 맥주 한 캔 하면서 이렇게 노트북으로 쓸 것 같아요. 맥주 한 캔 하면서. 근데 이게 보통 일기 형식으로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좀 그날 있었던 일을 살을 좀 붙여서 써보고 그런 식으로 왠지 글쓰기를 해보지 않았을까? 근데 무조건 맥주는 들어가야 돼. 나이가 아니고. 네,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우리 내가 뭐 잘못했나? 듣기 싫은 거 아니죠? 네, 안녕히 가십시오. 왔습니다. 아이고 네. 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이 시간이 왔습니다. 오고야 네. 많았습니다. 아, 예, 잘 지냈죠? 예, 잘 지냈죠. 우리 방금전도 같이 있었잖아요. 네, 글쓰기 모임을 만든 진짜 이유가 뭔가요? 도구로서. 도구로서 글쓰기 모임을 만든 이유. 네. 일단은 그쵸, 글을 쓰고자 한다면 혼자서도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쓰는 거에 좀 한계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나,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떤가 좀 이렇게 알아보고 싶었고, 그게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이유는 온라인에서의 이 사람들의 익명적인 모습을 봤을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 극에서의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되게 모두가 격려해주고 잘 들어주고 그리고 되게 평화로운 이미지로 각인을 하고 있어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도 더 좋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같이 이끌어서 뭔가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글을 쓰는 어떠한 이 단체들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도구가 글을 쓰게 된 계기가 혹시 있나요?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저희 내면아이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도구로서의 내면아이, 이 친구가 학교에서의 어떤 친구들과의 좀 트러블이 있으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때 있었던 일을 집에서 일기를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일기를 쓰는 것이 하나의 이 도구의 습관이 되었고 취미가 되었고, 그래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글을 쓰는 어떠한 그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혀서 글을 쓰고 싶다라는 욕심이 점점 생겼던 것 같아요. 어쩌거나 국어 선생님으로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그런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뭔가 도구는 소설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좀 더 좋아하겠네요. 네,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쩌면 일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구는 최종적으로는 뭔가 본인의 에세이를 쓰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얼핏 듣기로 뭐 이렇게 작업할 때 맥주 한잔 한다고 들었는데 네. 김규현 배우님은 되게 엄청난 그 애주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도구는 그 어떤지? 도구요. 네. 김규현이 그런데 도구라고 뭐가 다를까요? 일맥상통하다. 아, 그렇다. 뭔가 상상이 되네요. 네. 네. 다만 김규현 배우는 소주를 좋아하지만 도구는 맥주를 좋아하지 않을까. 주종 차이가 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술 좋아하니까 뭐 여자친구는 없겠네요? 술 좋아하면 여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없네. 그럼 혹시 그 라라와 수은과 제주스 중에 어디가 더 가깝냐, 이상형이? 도구의 스타일. 예, 도구의 스타일이잖아요. 급하게 설정된 그 성격이 있는데 네. 그 사내 연대 금지라는 그 아. 신념을 굉장히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제가 급하게 엿붙이게 들어갔습니다. 사내 연애 금지. 네, 이거 네. 거의 특종인데요. 예. 헤드라인에 꼭. 네. 그럼 혹시 그 요즘에 좀 이게 코로나 시기이고 지금 수능 시기인데 지금 도부로서 교육자로서 그 이번에 수능 보시는 친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예. 시험을 봤던 우리 학생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밀려지고 또 그러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너무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원하시는 좋은 결과 꼭 이뤄서 본인도 다른 사람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규현 배우님은 생각하기에 모두가 내면 아이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쵸. 그런 이유를 좀 더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내면 아이라는 그냥 단어만 들었을 때는 그렇게 뭐지 하고 저도 똑같이 내면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면 아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아 혹시 그건가? 라고 생각이 드는 어떤 지점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그런 지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혹시 이게 나한테 영향을 끼쳤던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누구에게나 내면 아이가 있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치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내면 아이가 있겠네요.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도구로서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면 아주 진지하고 사랑스럽고 애교 있고 되게 멋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예. 안녕히 가세요. 저 혼자만의 시간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항상 힘쓰고 있는 교사 도브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많을지 안 많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되게 나도 모르게 어느 지점에서 어떠한 성격이나 행동이 나온다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면 더 좋을 한 번쯤 고민해보는 이 시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도구 또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할 수 있고 남들을 대할 때 조금 더 진실되게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본인의 내면 아이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아